증인매수 의혹 보도를 조금 다뤄볼 텐데요. 봉 기자님이 최근에 이제 증인매수 의혹 보도를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안부수 회장과 모종의 뒷거래를 하고 안 회장이 자신의 딸을 검찰청에서 만난 불법 면회 정황까지도 포착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안부수 회장이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북측 인사들한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측 인사들과 이재명의 방북을 뭐 논의한 게 아니라 그냥 경기도가 뭐 좀 초대하려는 초청장 같은 거 보내달라, 뭐 아니면 이재명의 친서 같은 거 내가 전달해 준 적은 있지만 무슨 방북을 하려고 돈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진술을 바꿉니다. 지난해 4월부터. 검찰에서 바꾼 건 지난해 2월이고 법정에서 바꾼 건 지난해 4월이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3월에 재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4월에 이제 갑자기 바꾸는데 그렇다면 현상이 있다면 이 원인이 뭘까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쌍방울에서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고 이 따님이 안부수 아버지의 측근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저희가 입수해서 봤더니 여기는 뭐 오피스텔 제공뿐만이 아니고 변호사비 뭐 6,200만 원을 쌍방울이 해줬다는 사실, 그 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아버지가 전화가 왔는데 아침에 검사와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딸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아빠 저기 카톡 메시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은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아버지 진술 바꾸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나를 위해서 한 거고 아빠 곧 보석 석방돼서 나가기로 검사와 합의했어. 라고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니까 이 딸은 아버지 측근한테 이걸 얘기한 거죠. 카카오톡으로. 지금 아버지가 이러는데 난 걱정스럽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진술 바꾸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희 최 변호사님이 최희준 변호사예요. 네, 맞습니다. 이 딸은 최희준 변호사를 많이 찾아갔었는데 최희준 변호사는 그런 말 믿으면 안 된다라고 검찰을 믿지 말라. 제가 최희준 변호사 통화해봤더니 맞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고 쌍방울은 자기들끼리 합의를 맞추는데 아빠만 혼자 외롭게 저러고 있다. 너무 안 돼 보였다. 몸무게도 13kg 빠졌다는데 문제는 아버지를 한 작년 1월 달에만 해도 구치소 가서 면회를 하다가 작년 2월부터는 검찰에 가서 아버지를 면회를 한 거예요. 이게 불법 면회거든요. 그렇죠. 가족이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있지 않죠. 딸이 도대체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준 거죠. 특혜를 준 거고 쌍방울은 금품을 제공한 거고 검찰은 불법 면회 같은 특혜를 준 거고, 그러면서 뭐 검찰이 얘기한 건 저희 보도 이후에 대질신문을 위해서 얘들이 모였던 거야. 딸이 있었고 안부수 회장이 있고 쌍방울 임원들 다 있었다고 이 카톡이 나오잖아요. 딸이 심지어 쌍방울 임원의 이름을 압니다. 박상웅 이사님도 계시고 누구누구 대표님도 계시고 다 카톡에 나와요. 딸이 얼마나 이분들을 자주 봤으면 이름을 다 압니까? 그리고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그 쌍방울 이사랑 통화를 했는데 삼촌이라고 부른 거 맞다. 자기한테. 근데 다만 나는 그때 그 검찰청 갔을 때 내가 가는 건 맞는데 그 안부수 따님은 내가 거기서 못 봤다고 부인을 하지만 집 해준 것도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다 부인하다가 쌍방울 주가 해준 건 아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계열사에서 해줬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계열사에서 해줬거든요. 김성태 회장 없이는 지시 없이는 허락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심지어는 안부수 회장의 검찰이 압수했던 안부수 회장의 이 휴대전화를 돌려줍니다, 딸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럼 딸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돌려준지를 어떻게 알고 쌍방울에서 전화가 옵니다, 딸한테. 휴대전화를 달라고. 카카오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나서 아침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측근 얘기죠. 아버지 측근 인터뷰를 저희가 했었는데 쌍방울에서 그 폰을 포렌식 해본다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공범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돌려준지 알 것이며 그걸 또 가져가서 폐기했던지 그걸 뭐 다시 돌려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런 제가 볼 때 저도 지금 수사받고 있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지극히.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치 아무 일도 자기들은 아무런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뭐 검사가 탄핵당했다는 것처럼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벌어졌던 일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뭐 연호회 술판이나 회유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본인의 주장인 것이고 하지만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검찰청에서 공범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진술 세미나를 벌인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질신문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저희가 검찰 수사 기록도 갖고 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 날짜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만나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까지 본 날, 그날 대질신문 조서 없습니다. 오. 네, 조서 없어요. 그렇게 만나서 세미나 일종 만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다다음 날 두 번 대질신문 조서가 있는데 저는 세상에 5명이 모여서 하는 대질은 처음 봤고요. 5명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사가 질문을 하면 하는 대로 각자 답변을 뭐 마치 진짜 준비라도 한 듯이 답안지라도 보고 얘기하는 듯이 일사천리로 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해 3월 19일, 20일 대질신문 조서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다.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고 제가 알기로 최근에 여기 오마이뉴스 기사 중에 송영길 전 대표 법정에서도 판사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출정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구치소에서 검찰로 많이 나갔잖아요. 네. 조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네. 왜 조서가 하나도 없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조서는 적어. 이런 일이 똑같이 지금 수원지검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전에도 검찰이 흔히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떳떳하면 출정 기록을 공개하고 수원지검 방문 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딸이 몇 번 갔는지 왜 이 딸이 거기서 언제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심지어 그 아버지한테 전화 왔다는 시각이 카카오톡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 8시 22분인가 그래요. 그렇다면 적어도 아침 8시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았던 건데 구치소에서 아침 8시에 전화를 어떻게 했지? 검찰에서 한 건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전화 기록 지금 작년이니까 구치소에 했다면 구치소의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치소의 통화는 다 녹음이 됩니다. 미결수들은 전화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9시 전에 전화는 뭐 불가능한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전화를 했는데 녹음이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검사와 합의봤어라는 얘기는 못 하겠죠. 아침 일찍 출정을 가서 검사실에서 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아무튼 근데 재밌는 게 그 아까 카톡 메시지에서 안 회장이 딸에게 따님한테 이제 검찰과 보석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실제로 이제 작년 11월에 구속 만료 전에 사실 이제 또 보석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이제 뭐 받아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나오긴 나옵니다. 검찰의 반박이 이게 있었어요. 보석 석방을 우리가 해주지 않았고 작년 4월에 안 회장이 보석 신청을 했을 때 우리는 보석해주지 말라고 반대 의견을 냈어.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 메시지는 사실이 아니야라는 거고. 근데 작년 11월에 이제 보석 석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1심 재판의 그 구속 기한이 6개월을 그렇죠, 거의 다 채웠고 이분이 이제 구속이 2번 된 것 같아요. 네. 체포는 재작년 이제 11월에 됐고 거의 1년 그러니까 6개월씩 2번 된 상태에서 석방이 된 거는 거의 다 그 구속 기한 만료로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그렇다면 뭘 봐줬을까? 안부수에게 뭘 해줬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향후에 기사를 쓸 텐데. 안부수 회장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습니다. 아태협회라는 데는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또 따로 하나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그 회사에서 약간 사기 행각을 벌인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근데 그 회사에 대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안부수 회장은 지금 나와서도 그 회사가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기사로 밝힐 텐데.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특혜 얘기하시니까 안부수 회장에 대한 특혜 얘기하시니까 사실 뭐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를 했습니다만 안 회장 1심에서 이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 수사 초기에 밀양안에다 체포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 5월달에 키르기스탄 방문했죠. 그러니까요. 저는 출금이 해제돼가지고. 근데 이 보도 때문에 안부수 회장과 처음 통화를 하게 됐어요. 네. 전화번호를 하도 바꾸셔가지고 겨우 통화를 했는데. 키르기스스탄에서 저희는 이제 그 명예박사 학위를 받다.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이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대. 네. 그러니까 키르기스스탄의 국립대학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러 갔다 온 거를 사진을 좀 한번 띄워보아 주십시오. 제보를 받고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이게. 왜냐면 이분 지금 2심 재판 중이고 징역 3년 6월 실형 나온 분이 에이 설마 했는데 저 사진이 있잖아요. 네. 저희 최윤원 데이터 팀장한테 나 이거 이런 사진을 제보받는데 이거 어떻게
검증하지? 이거 어느 나라 건지 좀 같이 알아봅시다. 이 학사모인데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건지 알아봅시다. 근데 이 태어난 데이터 팀장이 구글링을 해버린 거예요. 사진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사진을 놓고 사진 검색을 하니까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 홈페이지가 딱 뜬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안보수 회장이 여기 있는데 불과 지난 이거 5월 22일자 아닙니까? 이게. 야, 참. 이거 5월 초에 가서 명예박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징역 3년 6월 실형 나온 분이고 전에 그 마닐라 어디 동남아로 도피하다가 체포됐잖아요. 그렇죠. 밀항하려다가 이 분에 대해서 9일 동안 출국 금지를 풀어줬더라고요. 저도 출국 금지 당한 상황인데 제가 어디 가서 명예박사 받아온다면 해주겠습니까 그거를?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검찰에서는 아니 이거 법원 재판장이 허가해 준 거야.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재판장이 그 해외 여행에 대해서 뭐냐면 보석 조건이 그렇대요. 그렇죠. 해외 나가려면 반드시 그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판장이 허가해 준 건 맞는데 만약에 검찰이 이 사람은 옛날에 밀항 시도한 진력 연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검찰이 풀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풀어준 것도 출국 금지의 일시적인 해제도 실무도 검찰이 하는 겁니다. 법무부에 얘기해서. 근데 검찰이 마치 자기들은 몰랐던 것처럼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금 저희한테 반박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안보수 회장을 통했는데 저건 근데 저분이 저한테 뭐라면 박사도 박사인데 자기 훈장 받았다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왜 훈장을 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원이 알아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훈장과 표창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저도 브로커 통해서 하면 저 나라의 훈장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100% 제가 단정해서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취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기에 꼭 가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가야 할 만한 외형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훈장 뭐나 표창을 받게 한 다음에 그 초청장 정부의 초청장을 받은 거라면 완전히 농락당한 거죠. 우리 검찰과 법원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지금 제가 뭐 너무 얘기해버리면 이분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또 어마어마한 일을 꾸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쌍방울 공범이잖아요. 김성태 회장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잖아요. 네. 검찰은 왜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쌍방울 사옥의 사무실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 저희가 취재가 들어가자마자 밖으로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공범의 회사에서 회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연락하는데 검찰은 왜 가만히 두죠? 이런 부분들은 재구속 사유거든.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돼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만나고 무슨 사업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도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안에 있는 건 김만배 회장밖에 없습니다. 김만배 전 기자만 지금 3번째 구속을 당했어요. 같은 사건으로. 이거 역대급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3번 구속당했어요. 3개의 사건, 검찰이 사건을 쪼갰잖아요. 3개의 혐의를 각각 그러니까 3개의 혐의를 하나로 합쳐서 재판을 받았는데 각 혐의별로 영장을 쳐가지고 요거 영장 6개월 끝나면 요 두 번째 걸로 또 6개월. 638 해갖고 지금 한 구속을 19개월인가 당했던 거고 저는 이런 것도 발부해 주는 게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말이 되나 싶은 거고 김만배 회장은 지금 대장동 재판 1심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3번째 구속이 된 거잖아요. 별건으로. 김만배를 계속 구속시키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검찰에서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검찰에 협조한 사람들은 다 나와 있잖아. 제가 봐서는 이 안보수 회장이 키르기스탄에 출금이 해제돼서 잠시 해제돼서 키르기스탄에 간 걸 보고 제일 억울할 사람은 아마 그 불법 출금 출금 사건하고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된 이규현 검사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본인은 사실 1심에서 거의 무죄에 가까운 형을 받았거든요. 선고받았거든요. 결과가.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가족하고 일본 여행을 하려고 해도 못해서 결국은 자기만 빼고 뭐 부인하고 그다음에 애들만 사실 일본에 여행을 갔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안보수 회장 키르기스탄 간 거 보면 제가 보자 엄청 열받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려고요. 키르기스탄 정부한테 표창을 좀 하나 받아서 그 형평성 문제 저는 아직 기소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안보수 회장 1심에서 징역 3년으로 실형이 나오신 분인데 그 나라에서 뭐 훈장 준다고 해서 보내줬잖아요. 9일 동안.
저도 키르기스스탄 쪽에 좀 연락을 해서 네. 초청을 한번 해달라. 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안 회장이 이렇게 검찰로부터 계속적인 그런 특혜를 받는 이유, 그런 정황들이 드러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검찰의 유리한 진술을. 김성태 회장 쌍방울 그룹 임원들끼리 아무리 말을 맞춰봐야 그건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보수를 통해서 북한과 이루어진 그렇죠. 거기 때문에 쌍방울이 짜놓은 그림이 이 설계도에 뭐랄까요, 외형을 발라주는, 그러니까 신뢰를 부여하는 것은 안보수 회장의 입이잖아요. 안보수 회장이 쌍방울 쟤네 말이 맞아요, 이화영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뭐 데려다 재판이나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언에 의존해서, 이 일치된 증언에 의존해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안보수 회장이 만약에 저한테, 그러니까 최근에 통화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 기자님, 내가 기사 다 봤는데 제가 때 되면 얘기를 할게요. 때 되면 얘기를 할게요. 이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때 되면 얘기를 다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판이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특히 이 사건을 만약에 특검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된다면 검찰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으며 그 금품을 제공을 한 이후에 진술이 바뀌었던 것들, 그런 인과관계들이 다 확인이 되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아마 많이 생각하고 말씀하실 텐데, 때 되면 내가 다 얘기하겠다. 어떤 뭐 상당히 좀 묘한 여운을 남긴 발언이네요. 근데 이제 이분의 측근들 얘기는 절대 그 말을 믿지 마라. 어떠한 말도 믿지 마라.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거나 바꿔야 될 상황이 오면 바꿀 것이다. 하지만 무슨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뭐 안보수 회장과는 전화 통화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꼭 접촉해서 네. 김정은 친서 전달 여부, 그다음에 검찰과의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 한번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